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윤 연구원입니다. 지난번 반도체 산업 구분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떤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가 생산되는지, 그거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공정별 단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설계하는 업체를 말씀드렸잖아요. 팹리스라고 하는 그 설계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설계를 먼저 해야겠죠. 아무래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장 큰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인곳을 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를 제조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설계랑 웨이퍼까지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전공정에 이제 공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회로가 설계된 대로 그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그게 다 되면은 이제 후공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검사도 하고 마킹, 포장까지 해서 세트 업체, PC 업체나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업체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공정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인곳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갖고, 잘라갖고,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반도체 원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회로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슬라이스 된 거를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맞춰진 회로에 맞게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전공정,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장비사나 소재 회사를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공정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웨이퍼를 아무 회로가 없는 웨이퍼를 갖고 오면은 일단은 산화를 시킵니다. 산화를 시켜서 이제 다음부터 위에다가 이제 이런 회로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정들을 타는데, 일단은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이게 재작년에 화이트리스트 터졌을 때 이슈가 됐던 소재 중에 하나죠. 이게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PR을 국산화시켜야 되는 그런 니즈가 강해졌던 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터지면서 이제 더 이제 가속화가 됐던 거고, 국산화가 가속화된 그런 제품인 거고, 이 감광액, PR이 결국엔 감광액인데 사진 현상하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광액을 도포하고 나서 빛을 씌워주면은 빛을 받은 부분하고 안 받은 부분을 현상을 해서 벗겨내게 됩니다. 식각을. 그러면은 이게 노광이라는 거, 빛을 쏠 때 회로가 그려져 있는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포토 마스크가 있고, 밑에 산화가 되고 PR이 도포된 실리콘 웨이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대로 빛을 쏴주면은 빛을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이 갈라지게 되고, 그거를 현상시켜서 식각을 하게 되면은 회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온 주입을 하고 증착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정이 수십 번 반복이 돼갖고 결국에는 하나의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관련된 예를 들면은 PR 같은 경우에는 PR 소재를 하는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노광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노광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경쟁 구도가 재편이 된 배경이 EUV라는 게 도입되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UV 장비는 또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그냥 EUV 전 단계의 노광은 일본의 니콘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다른 경쟁사가 있는데, EUV 영역에서만큼은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액을 뿌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네페스라는 회사가
그 케미컬 사업부가 있거든요. 케미컬 사업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상의 그 소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각 장비가 우리나라에는 APTC라는 회사가 그 식각 장비를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고요. 대부분 이제 에칭 장비, 그러니까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외산 의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램리서치라는 회사,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에칭 장비는 아직까지는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 이제 국산화가 이렇게 APTC처럼 준비된 회사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국산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 주입에 거쳐서 이제 증착 공정을 하게 되는데, 이 증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 국산화가 많이 된 그런 장비인데요. 그 CBD라는 장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기 증착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원익 IPS가 대표적인 예인 거고, 그리고 테스, 그리고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이 이 CBD 장비를 10년 전부터 국산화해서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제 1,000억이 채 안 되는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익 IPS는 지금 이미 1조가 넘었고,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억, 유진테크도 이제 6천억, 7천억 이렇게 되는 큰 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공정이 이제 계속 그 반복돼 갖고 반도체가 생산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산화 공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산화 공정은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 건식하고 습식이 있잖아요. 건식하고 습식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보면은 습식은 그 빠르지만 그 상대적으로 두꺼운 막을 형성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 건식은 이제 두께 조절이 용이하다. 그래서 정기적 특성이 우수하다. 지금 보면은 이제 습식은 아예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절연막 기능을 하는 이 산화막을 이제 계속 반도체가 미세화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얇게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얇게 이제 증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식 산화 공정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광 공정인데요. 노광 공정은 이제 노광 장비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게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EUV 장비라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종류가. 이게 결국에는 빛의 파장입니다. 그 레이저 소스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피치 사이즈, 그러니까 미세화를 얼마나 더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미 2008년도에 이렇게 들어왔던 그 이머전 스캐너, ARF 이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0나노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는 뭐 7나노, 5나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한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머전 스캐너로는 한계에 왔었던 거고, EUV라는 게 이미 그 전부터 개발이 됐는데, EUV가 이제 상용화 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용화가 안 되다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게 40나노까지인데 어떻게 지금 뭐 EUV가 도입된 거는 7나노, 5나노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게 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더블 패터닝, DPT, 그리고 QPT, 쿼드 패터닝. 이 패터닝 공정을 더 여러 번 해갖고, 이게 40나노 광원이긴 하지만 더 여러 번 해서 뭐 20나노, 10나노까지 이렇게 처리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만큼 이게 이머전 스캐너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공정을 더 진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DPT. 그러니까 이 공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타임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공정에 넣는 다음에 이제
다 생산이 돼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태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졌던 거죠. 이런 공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EUV가 상용화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 공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광액을 도포하고 빛을 쏴주고 현상을 해서 이제 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된 대로 그 회로를 그려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생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식각 공정은 그림으로 이제 좀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보면은 이제 실리콘 산화막이 있고, 이게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PR이 있는 거예요, 지금. PR이 있고, 여기까지 다 PR이 원래는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다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빛을 안 받은 부분 해갖고, 이제 식각을 해내는. 그래서 요만큼의 회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산화막도 건식하고 습식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식하고 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습식의 특징이 결국에는 이제 식각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식각의 그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식은 모양을 이제 일정하게 이제 정확성이 이제 훨씬 더 높은 거죠. 반면에 이제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깎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깎아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이 쓰이긴 쓰이는데 미세화의 정도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에 이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이제 그 피치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습식으로 해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드라이 에칭으로 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이제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드라이 에칭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막 공정이 결국에는 이제 절연막이 됐든 금속 배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정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금속 배선, 이런 것들을 이제 층층이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공정이 결국에는 이제 이 증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착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증착을 보면은 증착이 이게 종류가 뭐 CBD, 뭐 PBD 해갖고 있는데, 증착 그 CBD 같은 경우에는 그 케미칼 베이퍼 디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피지컬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증착이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타겟을 때려서 증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웻 에칭하고 그 드라이 에칭하고의 그런 차이처럼 속도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밀도, 그리고 증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균일하게 이게 증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증착 그 CBD 공정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 이제 원하는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증착을 하는 방식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공정 중에서 이제 그 CMP라고 해서 웨이퍼에서 발생하는 그런 굴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탄화 시켜야 되는데 그 평탄화하는 공정을 CM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탄하게 해야 이런 공정 효율이나 수율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한 이제 평탄화 시켜서 공정에 투입이 된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해외 업체들도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웬만한 장비들을 다 영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력 장비가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공정 중에 에칭 공정에 되게 특화된 그런 회사인 거고, 도쿄 일렉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칭 공정에 이제 가장 특화된 그런 회사인 거고, 그 어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착이나 뭐 CMP 이쪽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정이 그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게 원판에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한 대로 이렇게 생산을 한 거거든요. 전공정에서. 이렇게 생산을 했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양품하고 불량품하고 이렇게 걸러주는 그 웨이퍼 검사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60%가 양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율이 60%다. 이거는 30%가 양품이기 때문에 수율이 30%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일단은 양품과 그 불량품을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후공정 업체한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웨이퍼 절단 이런 공정을 거쳐서 마지막 테스트까지 해서 세트 업체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웨이퍼 검사를 먼저 들여다보면은 웨이퍼 검사는 그냥 그 웨이퍼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품을 이제 걸러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좀 리페어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페어까지 해서 후공정 업체한테 그 조립하는 회사한테 이제 넘겨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생산돼서 이제 테스트까지 마친 그런 웨이퍼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2인치 웨이퍼에서 뭐 한 500개에서 한 700개의 동일한 칩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개별 칩 단위로 잘라서 이제 어디다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연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기판이거든요. 한국말로. 반도체 기판. 여기에서 이제 PCB라고, PCB의 일종입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그래서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이 반도체를 올려서, 그러니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이 있으면은 이 반도체를 잘라서 여기다 올려서 와이어 본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볼로 연결을 해서 이 패키지 기판하고 반도체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키지 기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 메인보드가 있잖아요. 그 휴대폰을 뜯으면 메인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터커넥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패키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공정 업체는 우리나라에 뭐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뭐 네페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 이 패키지 기판 그 PCB를 하는 회사들 뭐 대덕전자나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심텍 이런 회사들이 이 패키지 기판을 만들고 이거를 반도체 후공정 업체한테 주면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은 요거를 와이어가 됐든 볼이 됐든 연결을 해서 마지막 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게 세트 업체로 넘어가면은 이제 완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인 설계부터 해갖고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